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어제 유튜브 커뮤니티에도 글을 남겼지만 책장을 정리하며 유시민 작가의 책들을 쫙 정리했고 어릴 적에 책을 싫어하던 제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글을 공유하기도 했었는데 20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책에 담긴 내용들은 이미 죽은 텍스트, 한마디로 낡은 과거 이야기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며 아버지의 책마저 안 읽을 정도로 독서를 싫어했습니다. 돌아보면 책을 끝까지 다 읽기 두려운 마음에 일종의 방어막을 스스로 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던 제가 본격적으로 책을 읽기 시작한 게 바로 유시민의 공감필법이라는 책을 완독한 후부터였습니다. 굉장히 얇고 쉬운 책인데요. 그 이후로 나도 책 한 권을 다 읽을 수 있구나 라는 자부심과 희열을 느끼며 동시에 유시민이라는 사람에 대해 더 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이후로 유시민 작가의 토론, 강연 영상, 책을 전부 다 사서 읽기 시작했고 많은 영향을 받은 거고요. 이를 보더라도 그가 현실 정치 영역이 아니더라도 말과 글을 통해 한국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더욱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추후에 유시민 작가처럼 제 생각을 쉽고 간략하게 풀어내는 게 저의 오랜 꿈이기도 하고요. 이 얘기를 왜 전해드리냐? 이걸 들으시는 분들 중에 자녀분들이 혹시 책을 안 읽는다거나 혹은 이걸 듣는 1020 세대 중에 나도 책은 도저히 읽기 싫다, 두렵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다면 답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런 사실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설득 방법에 대해선 과거의 저를 떠올리며 나름의 생각들을 공유드릴 예정인데 앞서 유시민의 공감필법, 그 책을 통해 자신감을 얻는 것도 굉장히 좋을 듯 합니다. 본격적인 주제인데요. 윤석열 지지자가 또 사고를 쳤다, 이런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유승민 측에선 윤석열 지지자가 방송국 앞에서 또 유승민 지지자를 폭행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피해자 사진까지 공개를 했죠. 그러면서 이런 엽기 폭행 사건은 지난번에도 아무런 대응 없이 방관한 윤석열의 책임이라며 진정한 공개 사과를 요청했고요. 지난번에도 유승민 지지자 자리를 침범하며 청년 지지자의 목을 팔꿈치로 가격해서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다고 하는데 지난 영상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린 바 있죠. 이후로 사흘째 아무런 사과도 조치도 없었는데 어제 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죠. 게다가 윤석열 캠프 선거 개입 사주 사실로 드러나나 당직자 개인 명의로 메일 발송을 확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당협 의원 투표 오더, 선거 개입 논란, 위촉장 남발, 지지자 폭행 사고 등 윤석열 캠프 관련 사건 사고가 계속해서 터지고 있죠. 어제 윤석열 캠프와 도당 당직자 사이에 선거 개입 정황이 포착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더 나아가 윤 지지선언 보도자료가 개인의 이름으로 발송된 게 추가로 밝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레시안에선 해당 증거 사진까지 공개했는데요. 다른 건 경북 도당으로 돼 있지만 보시다시피 빨간 박스 안에는 길이가 다르고 개인의 이름으로 돼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당원들 사이에선 충격적이란 반응이 쏟아지고 있고요. 이렇게 당직자 개인의 명의로 각 언론사와 기자 등 무려 100여 곳으로 메일을 보냈다고 하네요. 선거 개입 사주 논란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윤석열 캠프와 관련 의원들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후로 정영길 경북도 의원이 지지선언 명단을 이선희 경북도 의원이 갖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그 이선희 의원에게 직접 연락을 취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일이 사라지고 있지 않죠. 아예 확인조차 안 하는 거고요. 이것은 당규뿐만 아니라 윤리규칙에도 위배될 수 있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캠프가 발칵 뒤집힌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국민의힘의 윤리규칙을 보면 해당 내용들이 사실이라고 봤을 때 명백히 규칙을 위반한 거란 걸 알 수 있습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진 후 많은 시민들은 여지껏 살면서 윤석열처럼 악마 같은 대선 후보는 처음 봤다,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도대체 납득이 안 간다, 이런 비판이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 윤석열이 지금 광주에 가서 정치쇼를 한다고 하니 광주 시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도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발 오지 말라, 이런 입장인 거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정치적으로 악용할 게 뻔하니 제발 오지 말라는 거고요. 이번만이 아니죠. 과거에 이명박근혜 정권 시절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 금지를 둘러싼 갈등도 꽤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그저 자칭 보수 세력 정치인들이 위기 때마다 광주에 방문해서 봉변을 당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렇게 여론을 전환시키려고 했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될 때마다 광주는 7시, 전라도, 홍어 이런 식으로 일배식 조롱을 당하면서 매도됐고요. 이걸 알면서도 저런 식으로 악용하는 사람들이 정말 파렴치한 행동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죽하면 며칠 전 이용섭 광주시장은
계란 맞으러 오는 거고 봉변당하러 오는 것으로 광주에서 탄압받는 모습을 보여 보수 진영을 결집시키는 것이라고 따끔하게 지적했고요. 광주 시민들은 그런데 넘어가지 않는다며 무대응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짓들을 준비해놨을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저들이 저렇게 가는 데는 무슨 이유가 있다. 특히 경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많은 네티즌들도 이제는 완전히 괴물이 됐다.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얼마나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진 눈에 훤하다. 감옥 안 가려고 대통령 되겠다고 하는 사람 아니냐? 전두환 찬양하다 여론 안 좋으니 일베 수준의 개사과로 조롱한 사람. 광주의 비극을 저렇게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무리들 절대 못 오게 해야 된다.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죠. 현재 이런 논란이 계속 터지니 윤석열의 398 리스크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검색량에서도 홍준표 씨한테 밀린다는 얘기고요. TK에서도 홍준표 씨가 윤석열을 제쳤다 이런 결과가 나오기도 했죠. 한마디로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탠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4개사 합동조사 결과에 20대 3%, 30대 9%, 40대 8% 그래서 윤석열의 398 리스크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 정권을 끝낼 수 있다며 대구에서 막판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데 윤석열이 가지고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반문정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복수심을 계속해서 본인이 가져가려고 하는데 따지고 보면 도대체 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싶습니다. 민주화 시대에 저렇게 칼부림하는 게 말도 안 된다 생각하고요. 본인이 어필할 수 있는 정책, 철학, 가치 이런 게 하나도 없는 인간이 단순히 반문재인만 외치면서 저렇게 주목받는 게 황당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윤석열은 도저히 안 된다. 그런 생각으로 계속해서 소식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최근 이태원 할로윈 인파에 노마스크 미친 거 아니냐 이러면서 네티즌들이 폭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스크도 안 하고 할로윈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데 이에 대해서 많은 비판들이 나오고 있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는 안 놀고 싶어서 사람들 많은데 안 가는 거겠습니까? 마스크가 좋아서 계속해서 끼고 있는 거겠습니까? 이래놓고 정부 욕을 하는 게 아이러니하다. 서울시장이 참 대단하다. 선심은 서울시장이 다 쓰고 코로나 확진자 늘어나면 전부 다 대통령 탓하고 정부 탓하고 K방역 깎아내리고 오세훈의 무책임하고 비열한 모습을 또 알 수 있다는 거죠. 아무튼 내일부터 위드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사적 모임이 10명에서 12명까지 가능하고 24시간 영업을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위드 코로나 이틀 앞두고 2104명 확진, 이제는 확진자가 몇 명이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중증 환자가 얼마나 되는지 이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출 때인 거고요. 어쨌든 정부의 잘못으로 몰아가려는 기자들이 있을 텐데 누가 어떤 식으로 정부를 비난하는지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추가적인 소식들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